여보, 우리 결혼한 지 정확히 1년이에요. 남편이 케이크 위에 초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벌써 1년이나 됐어요? 아내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다.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부부, 완벽한 결혼 생활. 하지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1년 전 이 결혼은 계약이었습니다. 서로를 이용하기 위한 거래였죠. 남편은 위장 가정이 필요했고 아내는 빚을 갚아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사랑 따위는 없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매일 확인하세요. 지금부터 1년 전 그날로 돌아가겠습니다. 1년 전 서울 변두리의 낡은 세탁소. 드르륵 드르륵. 한서진은 다리미로 남의 옷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38배 나이에 미래도 희망도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진 맞지? 오늘까지라며? 돈 어디 있어? 거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빚쟁이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1년을 기다렸는데 오늘 밤 10시.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2억 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게다가 어머니는 암투병 중.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저녁 9시 반. 서진은 세탁소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입구에서 검은 승합차가 나타났습니다. 덩치 큰 남자 셋이 내렸습니다. 한서진, 어디가? 앞장선 남자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서진이 뒤돌아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뒷문을 열고 굴러 들어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디든 갈게요. 차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민혁? 42살. 단정한 수트에 은퇴 안경을 쓴 그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내리시죠.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제발이요.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죽어요. 밖에서 빚쟁이들이 창문을 두들겼습니다. 민혁은 창문을 조금만 내리고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출발하세요. 차가 빚쟁이들을 뿌리치고 떠났습니다. 서진은 좌석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민혁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차 시트 더러워집니다. 닦으세요.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차는 고급 빌딩 지하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리시죠. 민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기요. 정말 감사합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죠. 민혁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차민혁? 한빛제약 전무이사. 결혼하시겠습니까? 네. 저와 법적 혼인관계를 맺어주세요. 대신 당신의 빚 2억 원을 즉시 변제하겠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저한테요? 제게 필요한 건 법적 배우자입니다.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민혁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천적 부정맥으로 격렬한 감정이나 신체 활동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평생 조용히 살아야 합니다. 부부관계도 애정 표현도 불가능하죠. 서진의 뇌리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총성, 비명, PTSD. 남자가 무섭고 큰 소리가 무서운 그녀에게 조용한 심장병 환자는 완벽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서진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민혁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 30층. 당신 방은 저쪽 끝입니다. 민혁이 가리킨 곳은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진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이제 안전해.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그 시각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타겟 확인. 한서진. 10년 만에 찾았습니다.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준호. 35살. 그는 서진과 함께 작전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동료였습니다. 10년을 찾았어. 블랙스완. 준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집착. 근처에 남자가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준호는 차민혁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혁은 이미 출근한 듯 조용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자 배달 기사가 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한서진님 맞으시죠? 네. 이게 뭐죠?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찾았어. 곧 만나자. 마이너스 J.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J. 준호. 10년 전 그 악몽 같은 작전에서 함께 살아남은 유일한 동료. 서진은 카드를 찢어버렸습니다. 아니야. 과거는 끝났어. 다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이 퇴근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은데요. 아, 네. 괜찮아요. 서진은 꽃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혁도 묻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제어줘.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진이 현관에 버린 카드 조각을 받고 J라는 이니셜을 확인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서진 주변 인물 조사. 이니셜 J인 남자 찾아줘. 민혁도 서진에게 비밀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 시각 다른 곳. 고급 로펌 사무실. 최유진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면에는 민혁과 서진의 혼인신고 확인증이 떠 있었습니다. 민혁? 결혼했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전 약혼했던 남자. 하지만 그는 다른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죽자 유진은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민혁이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민혁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한서진. 대체 누구야? 유진은 서진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촌스러운 얼굴, 초라한 옷차림. 이런 여자가 내 민혁을 가져갔다고?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유진 변호사님, 강혜란 회장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유진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알았어요. 가겠습니다. 4개의 퍼즐 조각이 천천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민혁, 준호, 유진. 각자의 비밀을 안고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걸 조종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강혜란.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결혼 4일째. 서진은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항암 치료 일정을 잡기 위해서였죠. 민혁이 준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 좋은 치료 받을 수 있어. 서진은 병원을 나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서진아.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준호.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단단한 체격, 날카로운 눈빛. 준호. 어떻게 10년 동안 찾았어. 넌 정말 잘 숨었더라.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뭔가 무거운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한테 왜 온 거야?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잘 사는지. 준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했더라. 차민혁이라는 남자랑.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아? 다 조사했어. 제약회사 전무. 괜찮은 남자 같던데.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남자 진짜 심장병 환자 맞아?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해. 뭔가 수상해.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아직 한국에 머물 거야.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준호는 명함을 놓고 떠났습니다. 이준호. PMC 블랙라이온 대표. 민간 군사기업. 서진은 명함을 구겨 쥐었습니다. 준호. 제발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나지 마. 그날 오후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있나? 서진이 조심스럽게 들어가자 거실에 우아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샤넬 투피스의 에르메스 백, 강혜란이었습니다. 어머, 당신이 그 유명한 며느리로구나. 며느리요? 나 강혜란. 민혁이 어머니야. 서진은 깜짝 놀라 인사했습니다. 아, 어머님, 죄송합니다. 괜찮아. 급하게 결혼했다며? 혜란은 서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었습니다. 마치 상품을 감정하듯이. 생각보다 평범하네. 화장기도 없고, 뭐, 착하기만 하면 되지. 감사합니다. 세탁소에서 일했다고? 네. 우리 민혁이 취향이 특이해. 혜란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섬뜩했습니다. 참, 민혁이 심장이 안 좋잖아. 절대 스트레스 주면 안 돼. 알았지? 네, 어머님. 잘하는 거야. 며느리 역할 제대로 하렴. 혜란이 서진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그 손길에는 묘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혜란이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민혁이 주변에 수상한 사람 나타나면 바로 내게 알려. 수상한 사람이요? 응. 우리 민혁이가 예민해서 말이야. 특히 예전 사람들이 나타나면 건강에 안 좋거든. 혜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혜란이 나가고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뭐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불편하지? 저녁. 민혁이 퇴근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오셨어요. 민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한테 잘하라고요. 그리고 수상한 사람 나타나면 알리라고. 민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는 좀 과보호하시는 편이니까. 그날 밤 서진은 악몽을 꿨습니다. 총성, 폭발, 쓰러지는 동료들. 준호가 피투성이로 소리쳤습니다. 서진아, 가, 혼자라도 살아. 으악. 서진이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괜찮으십니까? 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민혁은 손에 따뜻한 우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악몽 꾸신 것 같아서요. 이거 드시면 진정되실 겁니다. 고마워요. 서진이 우유를 받아 마셨습니다. 민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침묵이 서진에게는 어떤 위로보다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의 회사, 한빛제약. 민혁은 전무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최유진 변호사님께서 회장님 데리러 오셨습니다. 민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유진이요? 네. 지금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혁은 한숨을 내쉬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민혁 씨.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유진 씨, 무슨 일로? 강 회장님께서 전무님 업무 감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담당 변호사로 배정됐고요. 민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네. 재밌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유진이 서류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참, 결혼 축하해요. 한서진 씨라고 하던가요? 유진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세탁소 주인이었다며? 참 민혁 씨답지 않은 선택인데요. 유진 씨, 민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사이는 5년 전에 끝났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개인적인 얘기라니요. 전 그냥 축하 인사드린 건데. 유진이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민혁 씨, 그분한테 전부 다 말했어요? 당신 과거 전부? 그건 역시 안 했네요. 그럼 공평하게 저도 한서진 씨한테 알려드려야겠어요. 당신이 누군지. 유진이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만간 뵙겠습니다. 사모님을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길, 왜 유진이 어머니 밑에 들어간 거야? 그는 핸드폰을 꺼내 형사 박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형사, 최유진 조사 좀 해줘. 언제부터 어머니랑 일했는지. 그날 오후, 서진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입구에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 맞으시죠?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최유진이에요. 민혁 씨 회사 변호사. 유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약혼자였죠. 5년 전에.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혁 씨가 말 안 했나 봐요? 우리가 결혼 준비까지 했었는데 그분이 다른 여자를 선택했죠. 유진의 목소리에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죽고 나서 전 기다렸어요. 언젠가 민혁 씨가 돌아올 거라고.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타났네요. 참 아이러니해요. 세탁소 주인이 전무 부인이 되다니. 유진이 서진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궁금한데요. 대체 뭐가 좋아서 민혁 씨가 당신을 선택했을까요? 서진은 참았습니다. 과거였다면 주먹이 먼저 나갔겠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할 말 끝나셨으면 가보세요. 끝나지 않았어요. 유진이 서진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민혁 씨 주변은 위험하니까. 특히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는요. 1년 전 서울 변두리의 낡은 세탁소. 드르륵 드르륵. 한서진은 다리미로 남의 옷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38배 나이에 미래도 희망도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진 맞지? 오늘까지라며? 돈 어디 있어? 거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빚쟁이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1년을 기다렸는데? 오늘 밤 10시.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2억 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게다가 어머니는 암투병 중.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저녁 9시 반.
서진은 세탁소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입구에서 검은 승합차가 나타났습니다. 덩치 큰 남자 셋이 내렸습니다. 한서진, 어디가? 앞장선 남자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서진이 뒤돌아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뒷문을 열고 굴러 들어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디든 갈게요. 차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민혁? 42살. 단정한 수트에 은퇴 안경을 쓴 그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내리시죠.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제발이요.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죽어요. 밖에서 빚쟁이들이 창문을 두들겼습니다. 민혁은 창문을 조금만 내리고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출발하세요. 차가 빚쟁이들을 뿌리치고 떠났습니다. 서진은 좌석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민혁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차 시트 더러워집니다. 닦으세요.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차는 고급 빌딩 지하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리시죠. 민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기요. 정말 감사합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죠. 민혁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차민혁? 한빛제약 전무이사. 결혼하시겠습니까? 네. 저와 법적 혼인관계를 맺어주세요. 대신 당신의 빚 2억 원을 즉시 변제하겠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저한테요? 제게 필요한 건 법적 배우자입니다.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민혁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천적 부정맥으로 격렬한 감정이나 신체 활동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평생 조용히 살아야 합니다. 부부 관계도 애정 표현도 불가능하죠. 서진의 뇌리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총성, 비명, PTSD. 남자가 무섭고 큰 소리가 무서운 그녀에게 조용한 심장병 환자는 완벽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서진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민혁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 30층. 당신 방은 저쪽 끝입니다. 민혁이 가리킨 곳은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진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이제 안전해.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그 시각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타겟 확인. 한서진. 10년 만에 찾았습니다.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준호. 35살. 그는 서진과 함께 작전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동료였습니다. 10년을 찾았어. 블랙스완. 준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집착. 근처에 남자가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준호는 차민혁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혁은 이미 출근한 듯 조용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자 배달 기사가 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한서진님 맞으시죠? 네. 이게 뭐죠?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찾았어. 곧 만나자. -J.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J. 준호. 10년 전 그 악몽 같은 작전에서 함께 살아남은 유일한 동료. 서진은 카드를 찢어버렸습니다.
아니야. 과거는 끝났어. 다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이 퇴근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은데요. 아, 네. 괜찮아요. 서진은 꽃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혁도 묻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재워줘.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진이 현관에 버린 카드 조각을 받고 제이라는 이니셜을 확인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서진 주변 인물 조사. 이니셜 J인 남자 찾아줘. 민혁도 서진에게 비밀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 시각 다른 곳. 고급 로펌 사무실. 최유진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면에는 민혁과 서진의 혼인신고 확인증이 떠 있었습니다. 민혁? 결혼했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전 약혼했던 남자. 하지만 그는 다른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죽자 유진은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민혁이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민혁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한서진. 대체 누구야? 유진은 서진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촌스러운 얼굴, 초라한 옷차림. 이런 여자가 내 민혁을 가져갔다고?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유진 변호사님, 강혜란 회장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유진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알았어요. 가겠습니다. 4개의 퍼즐 조각이 천천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민혁, 준호, 유진. 각자의 비밀을 안고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걸 조종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강혜란.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웃기네. 서진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순간 블랙스완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이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날 밤, 4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준호와 유진을 떠올렸습니다. 민혁은 과거가 들통날까봐 불안했습니다. 준호는 망원경으로 서진의 집을 지켜봤습니다. 유진은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강혜라는 모니터로 4사람을 모두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재미있어지는구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후, 서진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민혁 덕분이야. 그 사람 없었으면. 서진은 처음으로 민혁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펜트하우스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느껴. 서진의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10년 전 훈련받은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해망상이야. 진정해. 서진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휙. 어둠 속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끽. 남자가 서진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 죽어. 거친 손, 술 냄새, 위협적인 목소리. 서진의 PTSD가 폭발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튀어올랐습니다. 총성, 비명, 피. 아, 안 돼. 움직여야 해. 싸워야 해.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그녀를 마비시켰습니다. 보스님이 너 좀 보자는데.
남자가 서진을 끌고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남자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으악! 남자가 서진을 놓고 뒤돌아봤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한 남자가 권총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서진한테서 손 떼.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넌 뭐야? 괴한이 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전투 동작. 순식간에 괴한의 손목을 꺾고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퍽! 무릎으로 괴한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괴한이 쓰러졌습니다. 준호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서진은 벽에 기댄 채 떨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안전해. 내가 있어. 준호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딩! 민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준호가 서진을 안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서진 씨, 민혁이 달려왔습니다. 준호가 서진을 놓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 남편입니다. 남편?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제야 민혁은 바닥에 쓰러진 괴한을 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괴한이 부인을 습격했습니다. 제가 막았고요. 민혁이 괴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덜미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괴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민혁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괴한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준호가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죽이려고요? 죽여도 싸지 않습니까? 내 아내를 해치려 했는데. 민혁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심장병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 심장병 환자 맞아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혁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괴한을 놓았습니다. 그때 괴한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조심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괴한이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칙! 하얀 연기가 주차장을 뒤덮었습니다. 연기가 거쳤을 때 괴한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제길. 민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준호가 서진을 부축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죠. 손 떼세요. 민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아내라고요?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사람 어디 있는지 알아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거 알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겨우 몇 주 알았을 뿐이잖아요. 저는 10년을 함께 했어요. 10년? 민혁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명함을 꺼내 민혁에게 건넸습니다. 이준호. 한서진과 같은 부대에서 일했습니다. 부대?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진이 군대에 있었다고? 여자가 어떻게? 그래요. 서진이는 특수요원이었어요. 국정원 소속이었죠. 거짓말 마세요. 민혁이 서진을 봤습니다. 한서진 씨, 이 사람 말이 사실입니까?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저한테 거짓말한 거네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거짓말했잖아요. 심장병 환자라고. 근데 아까 그 힘은 뭐예요?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진아, 나랑 가자.
여긴 위험해. 안 가.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구해줘서. 근데 나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다른 삶?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널 찾았어. 매일 밤 그날을 떠올리며 살았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너 혼자 도망치게 만들어서. 나만 살아남아서. 준호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지킬 거야. 다시는 너한테 나쁜 일 생기지 않게. 준호의 고백에 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계약 부부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민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서진 씨, 위로 올라가시죠. 얘기할 게 많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준호야, 오늘 고마웠어. 근데 이제 그만 가줘. 서진아, 제발. 서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준호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하면 언제든 연락해. 언제든 달려올게.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민혁과 서진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특수요원이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12년 전부터 10년 전까지. 민혁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왜 말 안 했습니까? 계약서 제어줘. 서로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는다.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당신은요? 심장병이 거짓말인 거 맞죠?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서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거짓말쟁이네요.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나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계약으로 시작한 결혼. 하지만 이제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각자 방에서 쉬시죠. 민혁이 일어섰습니다. 네. 서진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서진은 준호와 민혁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혁은 서진의 과거가 궁금했습니다. 준호는 서진을 되찾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유진은 오늘 사건 보고를 받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강혜라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폭풍의 눈 속으로 네 사람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진은 짐을 쌌습니다.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거짓말 속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거실 불이 켜졌습니다. 민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나가요. 이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민혁이 일어섰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 다 했잖아요. 아닙니다. 민혁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당신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뭔데요? 사랑합니다. 민혁의 고백에 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당신이 밥해주고 웃어주고 옆에 있어줄 때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거짓이었잖아요. 시작은 거짓이었어도 지금은 진심입니다. 민혁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같이 싸워요.
어머니를 막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진아, 큰일이야. 준호야, 어떡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준호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강혜란이 움직였어. 오늘 밤 너희 둘을 제거할 계획이야. 화면에는 도청 녹음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강혜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 둘 다 처리해. 차민혁도 한서진도. 그리고 유진의 목소리.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비하겠습니다. 유진까지. 서진이 충격받았습니다. 민혁이 노트북을 봤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킹했어. 강혜란 사무실에 몰래 장치 심어뒀거든. 준호가 서진을 봤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 10년 전 그날 작전 말이야. 준호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작전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팀이 당한 건 배신 때문이었어. 내부 첩자가 정보를 흘렸어. 그건 알고 있어요. 그 첩자가 누군지 알아? 준호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최유진이었어. 뭐라고? 서진과 민혁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10년 전 최유진은 국정원 인턴이었어. 강혜란이 심어둔 스파이였지. 그럼 우리 동료 5명을 죽인 게 유진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민혁 씨 가족을 죽인 것도 유진이 주도했어.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진이 내 수연이와 지우를. 준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봐, 이게 증거야. 통화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5년 전 사건 당일 유진이 조직원에게 전화한 기록. 차민혁 집으로 가. 아내와 딸만 있어. 민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 내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준호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서진이 파괴한 연구소, 5년 전 민혁 가족을 죽인 조직, 전부 같은 곳이야. 강혜란의 마약 카르텔.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 셋 다 같은 적과 싸워왔던 거야. 10년 동안. 준호가 두 사람을 봤습니다. 강혜란은 처음부터 계획했어. 너희 둘을 엮어서 한 번에 제거하려고. 그때 민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혜란이었습니다. 민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혁아, 집에 오거라. 할 얘기가 있다. 어머니, 오늘 밤 8시 회사 비밀 연구실로. 안 오면 한서진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함정이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가야 해요. 민혁이 일어섰습니다. 증거를 확보할 마지막 기회니까요. 위험해. 괜찮아요. 서진이 민혁 옆에 섰습니다. 나도 갈게요. 안 돼요. 위험해요. 당신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서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나도 블랙스완이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준호가 총을 꺼냈습니다. 그럼 나도 간다. 셋이서 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는 무슨. 서진이 때문이야. 준호가 서진을 봤습니다. 10년 동안 못 지켜줘서 미안해. 이번엔 꼭 지킬게. 준호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적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동지였습니다. 작전을 짜야겠어요. 민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빛제약 비밀 연구실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입구. 경비는 10명 정도 예상돼요. 준호가 지도를 봤습니다. 정면 돌파는 위험해. 환기구로 들어가자. 서진이 다른 경로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미끼가 될게요. 정문으로 들어가서 주의를 끌면 둘이 뒤로 침투해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민혁이 반대했습니다. 내가 제일 안전해요.
전직 특수요원이잖아요. 서진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강혜란이 원하는 건 나니까 죽이지 않을 거예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서진아, 믿어줘. 나 예전처럼 약하지 않아. 서진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10년 만에 블랙스완이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 세 사람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진은 검은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민혁은 권총을 챙겼습니다. 준호는 통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출발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혁이 서진을 봤습니다. 이게 끝나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살아남으면 얘기해요. 약속이에요. 민혁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서진을 포기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좋아. 그럼 가자.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작전명은 뭘로 할까? 서진이 물었습니다. 민혁이 웃었습니다. 블랙스완의 귀환. 세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빛제약 본사. 저녁 8시. 서진이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비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한서진. 강혜란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알아요. 서진은 손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그 사이 민혁과 준호는 뒤쪽 환기구로 침투했습니다. 지하 3층 비밀 연구실. 서진은 강혜란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블랙스완. 강혜란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 만이지? 당신이 우리 팀을 배신했어요. 배신? 아니, 난 그냥 내 남편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강혜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근데 내가 그를 죽였어. 그러니 넌 죽어야 해. 강혜란이 손짓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총을 들고 오랜만이에요, 선배님.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오늘도 당신이 죽는 걸 보고 싶어요. 서진은 유진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우리를 배신했구나. 배신? 난 처음부터 강 회장님 편이었어요. 유진이 총을 겨눴습니다. 그리고 민혁 씨 가족도 내가 죽였어요. 재미있었죠. 민혁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다 들었어, 유진.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혁과 준호가 다른 문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최종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혁?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 준호가 총을 겨눴습니다. 손들어. 최유진. 유진은 오히려 웃었습니다. 셋이서 왔구나. 얼마나 감동적이야. 강혜란이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해. 예상대로네. 역시 내 아들이야. 전 당신 아들 아닙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입양된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 부모님을 죽인 것도. 강혜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똑똑하긴. 근데 소용없어. 그녀가 손을 들자 사방에서 무장한 경비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전부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서진이 민혁과 준호 옆으로 갔습니다. 계획대로 해요. 서진이 속삭였습니다. 알았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갑자기 바닥을 굴렀습니다. 번개 같은 속도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경비원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퍽! 경비원이 넘어졌습니다. 민혁은 다른 경비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검사 시절 배운 격투술이 폭발했습니다. 준호는 총으로 조명을 쏘았습니다. 탕탕탕! 불이 꺼지며 어둠이 내렸습니다. 혼전이 벌어졌습니다.
서진은 3명의 경비원을 상대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발차기, 주먹, 관절기. 블랙스완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민혁도 2명을 제압했습니다. 준호는 엄호 사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준호야, 뒤.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준호 뒤에서 경비원이 총을 겨눴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준호의 어깨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으윽.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달려들어 목을 쳤습니다. 경비원이 쓰러졌습니다. 괜찮아? 피가 많이 나. 준호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민혁이 준호를 일으켰습니다. 갈 수 있겠습니까? 가야지. 서진이 있는데. 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동적이네. 유진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유진이 강혜란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목에 총을 대고 유진? 뭐 하는 거야? 강혜란이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전 이제 제 길을 가야겠어요. 유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라니요. 전 처음부터 저를 위해 일했을 뿐이에요. 유진이 민혁을 봤습니다. 민혁 씨, 이제 선택할 시간이에요. 무슨 소리야? 강혜란을 죽이고 저랑 떠나요. 아니면 한서진이랑 같이 죽든가. 유진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잠깐.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 시간? 5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라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당신만 사랑했어요. 5년 내내. 근데 당신은 날 버렸잖아요. 눈물이 유진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수연 씨를 선택했고 그 사람이 죽자 한서진을 선택했어요. 전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유진. 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요. 근데 민혁 씨는 놔줘요. 뭐라고?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요. 5년을 기다렸든 10년을 기다렸든.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난 뭐가 돼요?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불행했던 거예요. 서진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당신도 강혜란한테 이용당한 거잖아요. 10년 동안.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난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야. 알아요. 나도 그랬어요. 서진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유진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강혜란이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강혜란이 서진을 향해 쐈습니다. 탕. 하지만 총알은 서진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서진 앞을 막았습니다. 으윽. 총알이 유진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유진.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유진이 쓰러졌습니다. 서진이 그녀를 받아 안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유진이 피를 토하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아서. 유진의 손이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증거 다 있어요. 강혜란이 한 모든 일. 유진, 미안해요. 동료들, 죽게 해서. 유진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 민혁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혜란이 다시 총을 겨눴습니다. 이제 너희 차례야. 하지만 준호가 더 빨랐습니다.
부상당한 몸으로 강혜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퍽! 몸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총이 날아갔습니다. 강혜란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손들어. 형사 박이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박 형사. 민혁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미안, 늦었지? 내가 보낸 위치 추적 신호 받았어. 경찰이 강혜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강혜란이 발악했습니다. 알죠. 마약 카르텔 두목 강혜란. 형사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평생 감옥에서 썩을 겁니다. 강혜란이 끌려나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를 응급처치했습니다. 괜찮아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죽지는 않아.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준호가 웃었습니다. 할 일이요? 너 결혼식. 가봐야지. 준호가 민혁을 봤습니다. 잘해줘.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급차가 준호를 실어 날랐습니다. 유진의 시신도 실려나갔습니다. 서진은 유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유진 씨. 당신도 피해자였는데. 민혁이 서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10년의 악몽, 5년의 복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인생처럼.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혜란 체포 소식이 이미 퍼진 것 같았습니다. 민혁이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서진이 민혁을 봤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살아남으면 다시 시작한다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서진이 웃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진짜로. 네, 진짜로.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한 사랑이 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준호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있었습니다. 서진과 민혁이 찾아왔습니다. 기분 어때요? 좀 아프긴 한데 살 것 같아. 준호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호야. 나 구해줘서. 뭘? 10년 전 못 지킨 거 이제라도 갚은 거지. 준호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 서진아. 그게 내 소원이야. 고마워.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민혁을 봤습니다. 잘 부탁해. 내가 10년 지키지 못한 사람이야. 평생 지키겠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서진을 포기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축복이니까요.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6개월 후 법정. 강혜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 제조 및 유통, 살인 교사, 조직범죄, 죄목만 20개가 넘었습니다. 한빛 제약은 해체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진은 방청석에서 판결을 들었습니다. 옆에는 민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네요. 민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정말 끝났어요. 서진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혜란이 끌려나가며 민혁을 봤습니다. 민혁아,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하세요. 어머니. 민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강혜란이 사라졌습니다.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차민혁 검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민혁은 검찰에 복직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이 그 증거입니다. 한서진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PTSD를 겪는 퇴역 군인과 요원들을 돕는 상담센터를 열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축하해. 드디어 끝났네. 준호야. 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칠 순 없지.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참, 다음 주가 결혼식이지? 응. 꼭 와야 돼. 걱정 마. 가장 앞자리에 앉을게.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호야.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넌 언제 결혼할 거야? 나. 준호가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일단 회사부터 키워야지. 그의 PMC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파견 요청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다음 달에 중동으로 가. 준호가 말했습니다. 뭐,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내 전문 분야잖아. 조심해야 돼. 알아. 걱정 마. 준호가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동생을 대하듯 10년 동안의 집착을 마침내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혼식 날 서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그녀를 빛나게 했습니다. 예뻐요, 딸.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암 치료가 성공해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근데 눈물이 나네.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봐서 서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살아줘서.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똑똑.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수트를 차려입은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고마워. 이거 줄게. 준호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뭐야? 열어봐. 서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작전 때 팀원들이 같이 찾던 인식표였습니다. 이거 우리 팀 마지막 남은 거야. 내가 가져.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동료들도 함께 있다고 생각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행복해. 그게 동료들이 원하는 거야. 준호가 서진을 안아주었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보내줄게. 민혁이한테. 식장. 하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민혁은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형사 박이 옆에 섰습니다. 긴장되지? 엄청요. 민혁이 웃었습니다. 잘할 거야.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준호가 앞자리에서 미소 지으며 박수 쳤습니다. 서진이 재단에 도착했습니다. 민혁은 그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당신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목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랑 차민혁 씨, 신부 한서진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신부 한서진 씨, 신랑 차민혁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 그럼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민혁이 서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이번엔 진짜예요. 계약도 조건도 없어요. 알아요.
서진도 민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민혁이 서진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깊은 키스를 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준호는 박수를 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해, 서진아. 정말 행복해. 피로 연장.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해, 둘 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어. 민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잘해줘. 이 사람 10년 고생했어. 알아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믿을게. 두 남자는 악수했습니다. 경쟁자에서 친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이 꽃다발을 던졌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앞다투어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꽃다발은 준호에게 날아갔습니다. 준호가 어리둥절하게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준호 씨 결혼 언제 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글쎄요. 운명이 오면 하겠죠.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서진과 민혁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1년 전 빚쟁이한테 쫓기던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저도요. 복수만 생각하던 제가 이렇게 행복할 줄은. 민혁이 서진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만나서. 나도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1년 전 거짓으로 시작한 계약 결혼. 서로를 이용하려 했던 두 사람. 하지만 상처가 상처를 치유하고 거짓이 진실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서진의 상담센터 개소식.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PTSD로 고통받는 퇴역 군인들. 서진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한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 봐요. 10년 걸렸지만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서진이 웃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진. 민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배고프죠? 완전히요.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차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부부의 평범한 저녁. 하지만 그것이 두 사람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1년 후 병원 산부인과 서진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민혁이 옆에서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준호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중동에서 돌아온 지 한 달쯤 되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준호가 아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 사람은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행복, 미래의 희망, 모든 것이 이 작은 생명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